네, 안녕하세요. LTK 수학입니다. 자, 저번 시간은요, 수학 1 25강에서 3단원 수열, 고난도 문제풀이까지 해서 수학 1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그래서 이제 수학 2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학 2에는요, 기본적으로 무슨 내용이 있냐면, 그쵸, 수학의 꽃이라고 불리는 미적분, 이 기본 내용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수학 2 1강에서는요, 가장 첫 번째 내용인데요, 1단원입니다. 함수의 극한과 연속이라는 단어에서요. 첫 번째,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극한이 뭐냐면요. 차세히 알아볼 건데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뜻이에요. 이 극한인데 이 극한을 무조건 잘 알아야지 미적분의 기초가 되거든요. 극한이. 그래서 미적분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 함수의 극한이라는 것부터 기초를 딱 다지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1강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내용 함수의 극한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함수의 극한입니다. 근데 함수의 극한이라는 걸 보기 위해서 일단 함수의 수렴이라는 걸 알아볼 건데요. 근데 함수는 아는데 수렴이 무엇일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로 1번 보니까 x가 a 한 다음에 화살표가 돼 있죠. 이게 뭔 뜻일까 한번 볼까요? 얘가 뭔 뜻이냐면 x가 지금 화살표 a로 가고 있잖아요. x가 a로 한마디로 다가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가가고 있는데 단 뭐예요? x가 a는 아니라는 거죠. 한없이 다가간다. 무한 다가간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x가 a로 무한히 다가갈 때 그때 함수의 수렴 어떤 값에 수렴하는지 그걸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fx에서 x가 a가 아니어야 되죠. a가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라는 거죠. fx의 값이 일정한 값 L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똑같이 가까워진다면 함수값을 보는 거죠. 이때 함수 fx는 L에 수렴한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때 어떻게 쓸 수 있다고요? 리미트. 요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리미트라는 기호가 제한이잖아요. 리밋. 요거에 지금 앞에 세자만 땄습니다. 여기 리미트. 그렇죠. 얘를 극한의 기호라고 부를 거고요. 얘가 어디에서 어디로 갔어요? x 기준이에요. x가 a에 가까이 갔다 이 뜻이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함수였어요? fx였죠. 이렇게 쓰시고 그게 얼마? L로 수렴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또 x가 a로 가까이 가고 있죠. 그때 fx 그 함수값 fx는 L도 가까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 기호들 모두 기억해 주시고요. 이때 L이라는 요 수렴하는 값을요. x는 a에서의 함수 fx의 극한값 또는 극한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은 다 알고 짚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드디어 이제 여러분 많이 보았셨죠? 무한대라는 기호가 나올 겁니다. 이 무한대 기호도 잘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요. 무한대는 뭐 한마디로 숫자가 아니고요. 그냥 그 엄청 커져 있는 수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수가 아니다. 이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냥 x가 무한대, x가 좀 마이너스 무한대. 이제 엄청 작아지는 거겠죠.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거니까. 이때 함수의 수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fx에서 x가 한없이 커질 때 fx의 값이 일정한 값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fx는 알파에 수렴한다 라고 합니다. 그럼 다시 써볼까요? 얘를 어쨌든 얘는 x가 무한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리미트 기호 쓰시고 x가 어디로? 무한대로 간다고요. 똑같이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fx가 함수였으니까 fx는 어디로 수렴? 알파로 수렴한다. 알파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또는 이거 똑같이 쓰시면 되겠습니다. x가 무한대로 갈 때 그 함수 fx는 어디? 알파로 가는 거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든 다 쓰실 수 있어요. 자, 또한 함수 fx의 값이 음수이면서 그 절대값이 한없이 커질 때 음수는 절대값이 커질수록 더 작은 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는 것은 절대값이 음수인데 한없이 커지니까 엄청 한없이 작아진다는 뜻이겠죠. fx의 값이 일정한 값 베타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함수 fx는 베타에 수렴한다 라고 합니다. 또한 나타내 볼까요? 얘는 어떻게?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요. 함수는 fx였고요. 얘는 베타에 수렴한다. 는 베타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또한 x가 마이너스 무한대
일 때의 fx의 값은 어디로 수렴하고 있습니까? 베타로 수렴하기 때문에 fx는 베타로 가까워진다.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고요. 표현 방법 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것은요. 이제 곧 우리가 부정형 뭐 이런 극한값의 꼴을 배울 건데 그 꼴에서 마이너스 무한대는 되게 문제 풀이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풀 거냐면 마이너스 무한대가 있을 때는 x를 마이너스 t라고 치환을 할 겁니다. 치환을 하시게 된다면요. 어떻게 되냐면 t는 어디로 가겠어요?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무한대로 가까이 가겠죠. 이렇게 무한대로 가까이 가는 t라고 치환하신 다음에 문제를 풀어주신다면 훨씬 더 깔끔하게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방법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 극한의 문제풀이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계속 다음 내용으로 이어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함수의 발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의 발산이라는 건요, 한마디로 수렴과 반대 뜻이에요. 수렴이 뭐였죠? 수렴은 어떤 x가 어떤 값에 가까워질 때 y, 그 함수값도 어떤 값에 가까워진다면 그 값에 수렴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가까워지는 거죠. 하지만 발산은 한없이 커진다는 거죠. 무한대로 가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거나 이렇게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 뭐 이렇게 발산한다고 합니다. 무한대로 간다면 발산한다고 하는 거고요. 한 값에 수렴하지 않는다는 거죠. 무한대가 수였다면 어떻게 수렴한다고 했을 텐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한대는 한없이 커지거나 한없이 작아질 때 그 상태를 나타낸다 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발산한다고 합니다. 자, 함수 fx에서의 x의 값이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의 값이 한없이 커지면 fx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합니다. 얘가 양의 무한대가 뭐였어요? 그냥 이렇게 무한대 쓰시면 되겠죠? 자, 이때를 fx 리미트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그 함수 fx가 무한대로 갔다 이 뜻이죠. 이게 발산 상태예요. 또는 아시죠? x가 a로 갈 때 가까워질 때 fx는 얼마? 무한대로 가는구나. 요것도 발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fx의 값이 음수이면서 그 절대값이 한없이 커지면 엄청 작아지는 거죠. 반대로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x가 a로 갈 때 fx가 그쵸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는 거죠. 그다음 x가 a일 때 fx의 값도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까워진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표현 방법 다 보시면 되겠죠. 음의 무한대는 뭐다? 마이너스 무한대였다. 이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x가 무한대로 갈 때,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함수의 발산도 있습니다. 예, 보실까요? 자, 함수 fx 에서 x가 무한대로 가까이 가거나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함수 fx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똑같습니다.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자, 보시면 x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 거겠죠. 그쵸? 무한대로 가까이 간다니까. 근데 fx가 얼마? 무한대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또는 f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죠.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fx가 무한대로 간다면 그쵸? fx가 그냥 양의 무한대로 지금 발산하고 있구나. 값이 무한대가 나왔으니까 양의 무한대로 지금 이 함수 fx가 발산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만 붙여주시면 끝나죠. x가 무한대일 때 그쵸? x가 한없이 커질 때 그 fx의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다.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 fx가 볼 때 x가 마이너스 무한대 한없이 작아질 때 fx의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면 그쵸? 요 fx라는 함수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역시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어서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 이제 자극한과 의극한이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아까 처음 페이지에 그래프가 나왔던 거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그래프가 나왔을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x가 a 일 때 x가 a가 아니죠. 여기가 a이고요. x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다가간다라고 해볼 거고요. x가 이렇게 다가간다고 해볼 겁니다. 이 그래프는 뭐냐고요?
3차 함수예요. 3차 함수의 그래프인데 이거는 다음번에 이제 좀 지나면 배우게 될 겁니다. 나중에 좀만 기다려주세요. 이때 어떻게 된다고 했죠? fx가 여기가 L이고요. fx가 여기 이렇게 수렴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지금 x가 한없이 다가갈 때 오른쪽으로 다가갈 수도 있는 거고요. 왼쪽으로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로 방향이 갈립니다. 이때 극한은 극한인데 오른쪽으로 다가간다고 하면 뭐예요? 오른 우자를 써서 우극한이라고 하는 거고요. 간단합니다. 생각보다. 왼쪽에서 다가간다면 왼자자를 써서 뭐라고 한다고요? 좌극한이라고 할 겁니다. 자, 그래서 x의 값이 a보다 크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짐이라고 하는 거죠. a에 한없이 가까워짐. a보다 크면서 그러면 x는 a 큰 값이니까 a 플러스라고 할 겁니다. 따라서 x 리미트 x가 a 플러스 fx라는 것은요. 이건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지금 fx라는 함수에서 그 x가 a로 가까워질 때 그때 우극한을 구하는 거고요. 두 번째, x의 값이 a보다 작으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진다고 한다면 a보다 작으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그때는 x가 a 마이너스로 가까이 간다라고 할 겁니다. 얘는 리미트 x가 a 마이너스 fx는 이렇게 물으면요. 얘는 fx라는 함수에서 x가 a로 가까워질 때 그때 fx의 자극하는 얼마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용어들을 그다음 이런 식들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서 자극한이 뭔지 우극한이 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함수 fx에서 x가 a-일 때 지금 자극한이라는 거죠. fx의 값이 일정한 값 알파에 가까워지면 그 알파를 x는 a에서 fx의 좌극한이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써드렸죠. 지금 리미트 x가 a 자극한으로 갈 때 왼쪽에서 다가가고 있는 거죠. 이때 fx가 함수였고요. 이게 알파로 수렴을 한다. 알파에 가까워진다. 그러면 알파 이렇게 쓰시면 그쵸? 자극한으로 가까이 갔을 때 그때 알파로 수렴한다. 이렇게 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식으로 나타낸 거예요. 자, 그럼 우극한도 볼까요? 자, 함수 fx에서 x가 a 플러스일 때, 즉 x가 a의 우극한으로 지금 가고 있을 때라는 거죠. fx의 값이 일정한 값 베타에 가까워지면 그 베타를 x는 a에서 fx의 우극한이라고 한다라고 했죠. 역시 리미트 x가 a 플러스로 갈 때, 즉 x가 a의 우극한 오른쪽에서 가까이 오고 있을 때 그때 fx는 베타로 수렴한다. 는 베타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극한값의 존재라는 것을 함께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자극한과 우극한 여기서 정리를 하고 자극한과 우극한이 극한값이 존재할 때 그 조건에 쓰입니다. 왜 그런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함수를 그려보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이렇게 알파가 있었고요. x가 여기서 다가올 수도 있었고 x가 여기서 다가올 수도 있었습니다. 이때 얘는 x가 다시 쓸게요. a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쵸? 다시 복습하는 거예요. x는 a 플러스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은 자극한, 오른쪽은 우극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함수 값이 한번 다가가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다가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쵸? 얘가 지금 뭐예요? 리미트 x가 a 마이너스 fx 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 다음 이렇게 함수값이 온다면 얘는 리미트 x가 a 플러스 우극한 fx는 묻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얘는 뭐가 같아야 되냐면 지금 극한값, 좌극한 구했을 때랑 우극한 구했을 때 극한값이 같아야지만 지금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 한번 달리 해볼까요? 얘가 만약 함수가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자 보세요. 이렇게 돼 있고요. 얘는 여기 있고 뚫려 있고요. 얘는 이렇게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붙어 있다면 극한값이 같지 않으니까 하나는 통일되지가 않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극한값의 존재 무조건 기억해 두세요.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극한값이 존재를 합니다. 자, 여기 써있죠. 자극한과 우극한이 일치할 때 함수 fx의 극한값이 존재한다. 결과적으로 지금 리미트 x가 a-fx와 리미트 x가 a 플러스 fx가 그쵸 알파로 가까워질 때 알파이다.
여기 값이 같다 라고 한다면 그때 리미트 x는 a, fx 이 극한값이 알파로 수렴한다. 알파구나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시켜야지만 극한값이 존재한다 라는 것을 무조건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내용으로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fx가 있는데 지금 1-x, x가 1보다 작을 때는 fx가 1-x고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x는 1에서의 함수 fx의 극한값을 한번 구해보라고 했습니다. 극한값을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면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일단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되고요. 그 같은 값이 극한값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좌극한을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좌극한은요,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로 가겠죠. 그때 fx를 구해보라고 했습니다. 1보다 일단 작은 값에서 가는 거죠. 결과적으로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로 가는 값은요, fx가 1 마이너스 x였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이때의 좌극한은 x가 1 넣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여기다 극한값을 넣은 거나 마찬가지인 이유는요. 왜냐하면 그쵸, fx가 다항함수이기 때문이죠.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무조건 끊김이 없이 그냥 연속적으로 쭉 이어져 있는 그래프예요. 따라서 극한값을 넣어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넣으면요. 얼마? 1 넣은 거니까 0이 나오겠죠. 이어서 우극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극한은요. x가 1 플러스로 가는 fx의 꼴이 되겠습니다. 이때는요. x가 1보다 약간 크건 어쨌든 1보다 큰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1보다 크거나 같은 x 플러스 1 요 그래프를 넣어야겠죠. 따라서 얘는 얼마? x에다가 역시 1 넣으니까 얼마? 2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좌극한도 지금 0이 나왔는데 좌극한 0 나왔는데 우극한은 2가 나왔어요. 결과적으로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결과적으로 좌극한과 우극한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리미트 x는 1로 갈 때 그 fx의 그 극한값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어요. 극한값은 없어요. 자, 따라서 풀이 보시면요.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지금 역시 x가 1로 갈 때 지금 좌극한에서는 x가 0으로 수렴했고요. 지금 우극한으로 갈 때는 x, y 함수값이 2로 수렴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구나. 그래프로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어서 함수의 극한값을 한번 계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항함수의 극한값이에요. fx가 다항함수일 때 아까 말씀드렸죠. 리미트 x는 a로 갈 때 fx는 fa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함수값과 같다는 거예요. 그때의 함수값과. 왜냐하면 다항함수는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텐데 어디 가든 끊김이 없고 연속적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여기 x는 a에서 극한값 보신다면 이렇게 좌극한, 이렇게 우극한 가서 딱 여기가 나올 텐데 이때는 얼마? 그 함수값과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무조건 다항함수에서는 무조건 그 함수가 연속이기 때문에 연속도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연속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미트 x가 1, 3x-5 그냥 x 2 대입하시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1 나오고요. x는 2, x-1분의 2x 플러스 1 그냥 x 2 넣으시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 쉬워요. 그래서 문제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 말고 이제 다양한 이제 부정형의 극한값이 나올 건데 알 수 없는, 그쵸? 그런 극한값이 나올 건데 그런 극한값이 살짝 까다로운 유형이기 때문에 그런 극한값이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부정형의 극한값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0분의 0꼴이에요. 이 0분의 0꼴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0분의 0이 진짜 분모가 0이고 분자가 0이고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분모가 0이 될 수 있어요? 분모는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쵸? 근데 뭔 말이냐면 분모도 지금 0으로 가까이 가고 있다. 0으로 수렴하고 있고 분자도 0으로 수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표현하고 싶어서 얘를 0분의 0꼴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요때 절대로 분모가 0으로 갔는데 분자가 0으로 가지 않으면 극한값은 없습니다. 무조건 0으로 가야지 극한값이 생기는 거고요. 0이 아니라면 극한값은 생기지 않습니다.
자, 분자 분모가 서로 다항식인 경우에 분자 분모를 각각 인수분해해서 약분시키면 그때 x의 값을 넣었을 때 0이 되는 부분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극한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방법. 그 다음 무리식에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유리화 시켜야죠. 그렇죠? 근호가 들어있는 부분을 유리화를 시키시면 자동적으로 약분이 되거든요. 같은 부분이 생겨서. 그러면 0이 되는 부분이 없어지게 되고 그냥 그 값을 대입하시면 극한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무조건 0분의 0꼴이 나왔을 때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푸셔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0분의 0꼴의 지금 목표는 약분이에요. 어떻게든 약분을 시켜가지고 어떻게든 0이 되는 값을 없애줘야지 극한값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약분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거든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이거 미적분학 1강에서 다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자 분모를 나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분자 분모의 차수는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올 수 있죠. 자, 보시면 분자의 차수와 일단 분모의 차수가 같다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2차식이 있고 2차식이 있는데 그 최고차항이 2였고 뭐 최고차항이 3, 2 이렇게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가 다 무한대 2차식이니까 무한대 제곱 그 다음에 또 무한대 또 플러스 얼마 이렇게 있겠죠. 근데 무한대랑 무한대 제곱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얘는 차수가 같기 때문에 차수를 비교할 수가 있어요. 얘가 무한대 제곱 무한대 곱기를 같기 때문에 얘는 최고차항의 개수비를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얘는 3분의 2가 나오게 돼요. 여기다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1을 붙인다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크다라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일단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럼 분모가 훨씬 크고요. 분자는 엄청 쬐꼬만해요. 그쵸? 그럼 얼마겠어요? 얘는 엄청 크고 얘는 엄청 작은데 결과적으로 0에 가까워지겠죠? 얘는 0이 되겠습니다. 0으로 수렴한다. 그 다음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훨씬 크다면 얘는 분자의 차수가 훨씬 크기 때문에 수가 엄청 커지게 되는 거죠. 분모는 작은데 분자는 엄청 크니까 결과적으로 얼마가 되겠어요? 무한대가 되겠죠. 무한대로 발산하는구나 라는 것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이에요. 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은 자, 다항식은 최고차항으로 묶으신 다음에 묶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무리식은요. 근호가 들어있는 쪽을 유리화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문제 풀이는 다음 시간에 다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무한대 곱하기 0꼴입니다. 그러면 무한대 곱하기 c, 무한대분의 c, 0분의 0, 무한대분의 무한대 아까까지 배웠던 그 유형들로 꼴로 변형시킨 다음에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문제 풀어볼까요? 자, 리미트 x가 3 x-3분의 x제곱 마이너스 9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 자세히 보시니까 x에 3 넣어볼게요. 분모에다가 0 되죠. x에다 3 넣어볼게요. 분자에다가 0 되죠. 즉 0분의 0꼴이라는 지금 꼴을 관찰하셔야 돼요. 꼴이 가장 중요합니다. 꼴을 무조건 관찰 주세요. 그래야지 문제 풀 수 있는 방법이 나니까요. 자, 이렇게 된다면 0분의 0꼴이니까 인수분해해야겠죠. 다항식이니까 x-3분의 위에 보니까 x제곱 마이너스 9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즉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 결과적으로 x 마이너스 3은 지금 3을 넣으면 다 0이 될 텐데 그 값이 지금 약분돼서 사라져 버립니다. 결과적으로 x 플러스 3만 남게 되는 것을 확인하고요. 이제는 다항함수만 남았으니까 x는 3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 결과가 되겠죠. 결과적으로 얼마? 3 더하기 3, 6이 정답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요. 계속 이어서 다음 내용으로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개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개념은요.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이 되겠습니다. 이 성질들은 모두 암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4층 연산이에요. 그냥 4층 연산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리미트 x가 알파, fx는 알파이고요. 리미트 x는 a로 갈 때 gx는 베타라고 했습니다. 이때 극한값이 지금 알파, 베타로 지금 수렴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때 알파, 베타는 실수일 때 지금 덧셈도 보고 있는 거예요. 덧셈부터 볼게요.
자, fx 플러스 gx 이렇게 플러스 부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 덧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리미트, 극한을 따로 적어도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리미트 fx, 리미트 gx 이렇게 따로 써서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고요. 제가 1번을 빼먹고 갔는데 1번 볼게요. kfx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k라는 상수가 곱해져 있는 거죠. 근데 상수는 리미트 극한과 관계가 없어요. 뭘 넣든지 그냥 똑같은 상수니까요. 따라서 k는 밖으로 빼놓고 그냥 계산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k 알파라는 값으로 나오게 되고요. 두 번째, 뺄셈 보겠습니다. 뺄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덧셈과 뺄셈 기호를 밖으로 빼고 지금 따로따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 곱셈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수열의 합과 매우 비슷합니다. 자, 곱셈도 지금 fx, gx를 따로따로 떼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알파, 베타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고요. 나눗셈도 지금 따로따로 분수 형태로 리미트를 나누어서 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베타분의 알파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겠죠.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은 그쵸? 분모가 0이면 안 되기 때문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가 0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베타가 0이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명심하시고 요거를 지금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조건 기억하세요. 자, 그럼 예시 문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다음 식이 있습니다. 다음 함수니까 그냥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일단 인수분해 먼저 해볼게요. 간단하게. x가 1로 갈 때요. 이 x 플러스 1 한 다음에 지금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는 인수분해가 더하잖아요. 그래서 인수분해 더하고 갈게요. 제곱 한 다음에 x 플러스 2 이렇게 쓰시면 되기 때문에 이제 대입하시면 되죠. 2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3이기 때문에 2의 세제곱 곱하기 3 24가 정답이 되겠죠. 자, 그럼 이어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 자, 이제 함수의 극한의 대수관계가 되겠습니다. 극한 대수관계도 하실 줄 아셔야 돼요.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를 알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를 베타, 알파, 베타는 실수 1배. a에 가까운 모든 x에 대해서 fx가 gx보다 작거나 같다면, 그렇죠. 그냥 리미트 씌우면 되니까, 그렇죠. x가 a로 갈 때 얘도 역시 부동호 바뀌지 않고 성립을 하겠죠. 그 다음에 얘의 값은 알파와 베타였기 때문에 얘는 결과적으로 알파가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을 사실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극한을 씌우더라도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fx, hx, gx가 이렇게 지금 부등호로 성립이 되어 있는데 범위가 알파하고 베타하고 같다라고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fx도 지금 알파로 수렴을 한다는 거고 지금 gx도 알파로 수렴한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역시 결과적으로 hx도 알파로 수렴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fx가 알파로 수렴하고 gx가 알파로 수렴한다면 그 사이 값에 있는 hx도 지금 알파로 수렴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얘는 샌드위치 정리라고 해서 지금 많이 쓰이는 공식이기 때문에 얘도 지금 공식을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샌드위치 정리.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sin x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저것처럼 범위가 있어야지 샌드위치 정리를 쓰든가 말든가 하죠. 근데 sin x 범위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쵸? 마이너스 1부터 sin x는 1 사이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자, 그러면 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x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 나눠주시고 x 나눠주시고 자, 그러면 얘 둘이 지금 끝에 둘이가 어디로 지금 수렴을 하는지 아시면 되거든요. 마이너스 x분의 1. x가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0으로 성립을 하겠죠. 0으로 지금 수렴하고 x분의 1도 무한대분의 1. 0으로 지금 수렴을 할 겁니다. 결과적으로 샌드위치 정리 2에서 x분의 sin x도 지금 0으로 수렴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다음 값은 얼마? 0이 나오게 되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내용으로 함께 넘어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마지막 보도록 할게요. 미정계수의 결정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문제로 잘 뜨기 때문에 꼭 아셔야 되거든요. 자, 1번 보겠습니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분의 fx를 알파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가 0이라면 그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0분의 0꼴이라고 했어요. 무조건 분모가 0으로 가까이 간다면, 0으로 수렴한다면 분자도 0으로 수렴해야지만 극한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분자 또한 0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알파는 0이 아닌 상수일 때 x가 리미트 x가 알파 gx분의 fx는 알파라고 했습니다. 이때도 역시 리미트 fx가 0이라고 한다면 0으로 가까이 간다면 리미트 gx 분모 또한 0으로 간다 라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시 문제 보도록 할게요. 예시 문제 풀고 이번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문제가 이런 기본 문제가 잘 뜨거든요. 자,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x-1분의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5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a, b의 값을 구하래요. 일단 보시니까 분모가 0으로 가네요. 분자는 무조건 0으로 가겠죠. 그쵸? 따라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얼마? 0으로 간다. 0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다항 함수니까 뭐예요? 대입하시면 되거든요. 1 플러스 a 플러스 b는 0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b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걸 통해서 이제 인수분해가 무조건 되거든요. 분자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x-1분의 여기를 지금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로 둔다면 어떻게 돼요? x제곱 마이너스 1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고요. 플러스 a 한 다음에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인수분해 어떻게 x 마이너스 1 묶고 x 플러스 1 플러스 a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x-1, x-1 사라지고요. 결과적으로 x에다 1 넣으니까 2 플러스 a가 나올 건데 그게 5라고 했으니까 a는 얼마? 3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b는 지금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니까 대입하시면 b도 나오겠죠. b는 마이너스 4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다음 문제의 정답은요. a는 3, b는 마이너스 4 이렇게 쓰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함수의 극한에 대한 개념 수학 2 1강을 드디어 마무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 2강에서는 이제 함수의 극한에 관한 문제풀이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